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내가 1등급이 아닌 이유라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, 어떻게 진행될 건지, 이 강의를 왜 만들었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제 커리에는 중요한 강의는 다 끝났어요. 그리고 파이널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5월 달부터인가 또는 5월 중순 이제 학교가 좀 개학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고민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. 고3뿐만 아니라 우리 N수생들도 과연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?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11월, 12월을 맞이한다면 과연 그때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?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얼마나 불안이 증폭될까?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사상 초유라는 말을 쓰잖아요. 저 또한 좀 많이 당혹스러웠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내가 수능 볼 때 이런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죠. 또 어쨌든 수능은 치러질 것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? 잘 되고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이 시기 뭐 7월, 8월, 9월을 얘기하는 겁니다. 어차피 10월, 11월은 파이널이니까 우리가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. 그때는 뭐 방향이든 뭐든 다 정해진 겁니다.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10월, 11월에, 그러니까 12월에 수능을 보기 전 10월, 11월에 해야 할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이 6월, 7월, 8월, 9월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딱 봤더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생들한테 맡긴 거 아니냐. 그래서 기출 분석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시스템이 좀 바뀝니다. 국어 시험도 좀 바뀌어요. 그래서 예비 시행이라는 시험을 얼마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변화의 조짐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제 경험상 변화는 미리 반영됩니다. 전년도에. 그러니까 변화된 시험은 내년 아이들이 치르겠지만 그 조짐 같은 게 미리 나타나요. 이번 6평 시험지, 오늘 6평 날이거든요. 6평 시험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요? 예비 시행 때 보였던 변화된 모습이 이미 6평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그 자세한 건 6평에 대한 총평 시간 때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.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평범하게 준비해서는 다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는 10월, 11월에 우리가 매우 불안에 떨면서 그냥 모의고사나 풀다가 수능 보러 갈게 되지 않을까? 라는 걱정이 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었고 기존에 제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개념 끝나고 파이널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왔었던 네이라라는 강의에 대해서 좀 혁신적이고 좀 새로운 준비를 했습니다.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. 만약에 얘가 없으면 네가 1등급이 아닌 이유거든요. 그러면 저기서 너 2인칭은 왠지 2등급부터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여기에 확실한을 딱 넣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등급은 1등급인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. 그래서 사실 이름에 저 확실한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. 정말 확실한 1등급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98점 이상 나오는 학생이에요. 뭐 고난도다 뭐 쉬웠다 뭐 이런 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. 이게 수능이냐 사설이냐 상관 안 해요. 그냥 국어 시험지만 갖다 주면 98점 아니면 100점. 그럼 확실한 1등급이에요. 시간 문제 전혀 없고.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? 제 생각엔 1%예요. 어떤 시험에서도 1등급이 확정된 학생, 국어는 그게 1%고요. 그러면 1등급 4% 중에 확실한 1등급이 1%면 나머지 3%는 뭐냐? 바뀌는 거예요. 이번 6평 때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할 학생 중에 또 일부는 9평 때 1등급이 안 나와요. 또 9평 때 1등급이 안 나왔다고 슬퍼할 학생 중에 또 일부는 수능 때 1등급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요. 확실한 1등급은 사실 1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강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99%를 위한 강의다. 저 5등급인데요.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은 제가 확인한 학생 중엔
7등급에서 시작해서 수능 때 93가 5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 받았어요.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이 강의는 확실한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거다. 그래서 강의는 어렵습니다.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을 거고요. 특히 독서 쪽은 되게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.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주관이 자꾸 개입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. 또는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 훈련,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느 강의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. 내가 국어 공부하는 게 맞아? 뭐 약간 이런 느낌마저 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진짜 국어 공부인 것 같아요. 물론 제 생각엔. 그래서 등급에는 상관없다. 다만 지금 어떤 각오로 이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냐. 여기 써놨죠? 지금 이제 시작하는 느낌으로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작하는 느낌, 다시 시작하는 느낌. 벌써 6월인데요.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차피 수능도 뒤로 미뤄졌고 아직 반년 정도가 남았습니다.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고요. 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만도 않아요. 근데 이제 이 6, 7, 8, 9를 잘못 보냈다가는 10월, 11월에 정말 방향성 잃고 매일같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,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국어 영역을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공부 방향을 재정립하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1부는 4개 6평이 선물인 이유예요. 이게 좌소. 시험을 못 본 학생들한테 나 시험 망했는데 선물이라고 해서 반갑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6평이 더 선물이죠. 내 문제들이 확연하게 이 시험으로 인해서 드러났거든. 그러니까 제발 점수, 등급 컷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. 자,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. 어쨌든 이건데요. 이 강의에서는 뭐 할 거냐. 6평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6평 분석인데 뭐 주요 문항 몇 개 풀어주고 그게 아니고 1번부터 45번까지 다 설명할 거예요. 다소 어떤 학생들은 뭐 나는 뭐 98점인데 뭐 설명 들을 거 없잖아. 뭐 안 들으셔도 돼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점수가 98점이지만 정말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 모든 문제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찾은 건지 그냥 얻어 걸린 건지 사실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선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지워가면서 이 6평 시험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. 잘은 모르겠지만 이 6평에 담겨 있는 것은 첫째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약점, 문제점을 찾았으니 이제 뭐 할 수 있어요?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6평으로 평가원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저와 같은 사람의 몫일 것 같고요. 약점 찾고 해결책 찾는 건 제 설명을 들어보면서 내가 저 문제 답은 찾았지만 이런 생각을 못했었구나. 또는 이 문제 틀렸는데 어디서 뭐를 못해서 또는 뭘 준비 안 해서 뭘 몰라서 틀린 거구나.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?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가 나오겠죠. 자, 설명을 잘 들으세요. 곧 대성마임의 홈페이지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저와 함께 이 내일 1부를 같이 진행하면서 6평 1번부터 45번까지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겠구나.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부터 9평 볼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이 나오겠죠. 그거를 여러분이 적는 란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올린 학생 중에 일부 학생에겐 진짜 선물도 드릴 거예요.